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오늘 시황방송 및 업종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었던 이제 22일 날 저희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6일, 27일 오늘 이틀 이제 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을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오늘은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를 하고 있죠, 개인들이.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는 배당락이라는 부분이죠. 오늘이 이제 배당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고, 어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당락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배당락을 당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일단 시장이 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15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 올해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양도세를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를 보시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6천억, 그 전날 22일 날도 6천억. 그래서 이틀 동안 코스닥에서 1조 2천억 가량의 매도를 했다. 주식을 매도를 했다. 배당 안 받고 양도세도 안 내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은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개인들도 이틀 동안 1조 2천억, 3일 동안 뭐 매도세 21일, 22일, 26일 3일 동안을 보면 약 한 1조 3천억,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보면 거의 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계산을 좀 해보죠. 12월 초부터 시작한 개인들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는 1조 4천억이네요. 1조 4천억. 거래소는 3조 4천억.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게 3일 동안에 한 80% 이상을 3일 동안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 보시면 장 초반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없는 바이오 제약을 끌어올렸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배당락은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신라젠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요. 신라젠은 이제 적자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삼상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제까지 장 막판까지 매도를 했다가 오늘은 장 시초가에 땡기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이오 제약을 다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부양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 주들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죠. 이 세 가지 섹터들은 코스닥에서 계속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인데, 뭐 신라젠을 비롯한 이제 바이오 제약, 게임, 2차 전지, 대 어떻게 비트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을 보이지 못하, 장 초반보다는 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내년 한 상반기,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이 다른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보다 상당히 이제 평가가 높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업비트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단위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오늘 현재 가격을 두면 현재 가격으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업비트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가격도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객관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중에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 리플이 지금 1572원입니다. 이 업비트에서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는 부분은. 근데 US 이제 미국 쪽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미국에 있는 리플에 대한 그 단위는 1129원입니다. 1129원. 그러면 지금 미국보다 지금 한 450원 정도가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미국보다 이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예, 그리고 지금 거래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돈이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많이 알아버렸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만 만들어놔도 이 거래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증권 거래소가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거래소를 연결해주는 이제 증권사들이 매매 수수료를 수익 내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다고 하는 그런 업체나 이제 개설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계속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예전에 듣도 보지 못한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사업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삼자 배정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결국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사업에 너나 할 것 없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돈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더 많이 이렇게 화라산 같이 불붙는 그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찌됐든 사업이라는 게 돈 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회사가 긍정적이거나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부진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장 내년에 분명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제가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한 몇 개로 정해져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이 빗썸 국내 이제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거래소가 되는 업체들로부터 이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빗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업비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거래소들은 조금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나마 이제 가장 큰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일단 지금 시점에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 차라리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어차피 핵심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가상화폐 암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미래에는 결국에는 화폐라는 이제 지폐를 이용을 하지 않고 이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용하는 돈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런 화폐 단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 하나로만 다 결제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이 4차 산업과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런 흐름으로 좀 개념을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결국에 지금 바이오 제약이 지난주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판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제넥신과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제넥신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수출 중국과 스위스로부터 한 6천억 정도 기술 수출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판도가 이 바이오 제약에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라가니 상승을 하다 보니 결국에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 대한 상승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나 아니 비신약 개발에 대한 업체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베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신약 개발은 뭐 개량 신약, 어차피 그 만료된 그 특허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이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로 인해서 더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약 개발과 비신약 개발로 나누는데 그래서 비신약 개발은 이제 개량 신약, 바이오 시밀러, 제너릭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약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비용도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된다. 반면에 이 비신약은 투자비가 저렴하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축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각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뭐 임상 1상이 되든 2상이 되든 3상이 되든 중요치는 않은데요. 결국엔 1상, 2상, 3상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가 1상이 끝나고 라이센스 아웃으로 팔기도 하고요. 2상이 끝나고 라이센스 아웃으로 팔기도 하고, 이제 3상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판매가 돼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본격적인 신약에 대한 판매가 3상이 끝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결국에 3상 임상 완료가 되면 이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수익을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은 3상에 대한 임상 통과가 되고 나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상, 2상, 3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몇 업체가 있을 것이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바이오 제약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 결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슈. 근데 이 가장 큰 이슈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선을 보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G도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뭐 이런 부분으로도 좀 이제 서비스를 나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하면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열리고요. 2월 9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또 1월에 뭐 아시다시피 CES가 있고요. CES 2018이 열립니다. 그리고 1월 중순인가요? 네, 2월인가 뭐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이 MWC도 열리고요. 1월 말인가 2월 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MWC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연결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뭐 그래서 결국에 지금 가장 큰 핵심 이슈가 5G 관련된 부분이죠. 이 5G가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 뭐 CES나 MWC도 결국엔 IT 관련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는 부분이라 5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5G 관련된 서비스도 진행을 하려고 이 각 LG나 KT나 SK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 5G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5G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큰 게 이제 기지국이죠, 기지국. 네, 기지국. 그래서 송수신을 하는 데 있어서 송수신, 그러니까 송신을 해서 발신으로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기지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지국은 뭐 다양하게 뭐 다양한 부품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뭐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KMW,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노아이어리스, 그리고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좀 많은데 결국에 이제 기지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뭐 부분, SK나 KT나 결국에는 이 기지국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5G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미 지금 이제 기지국에 대한 부분으로 이 설비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이 설비 투자 진행할 때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설비 투자가 끝나면 이제 실적이 완전히 급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고, 되는 시점이 바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타이밍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결국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과 민감하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쪽 LG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OLED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근데 LG화학과 삼성 SDI도 이미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화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중국에 대한 사드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로 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계속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관련된 주인데요. 게임 관련주들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계절적인 요인. 날씨가 상당히 좀 많이 춥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학에 대한 특수성도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뭐 이제는 많이 연령층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뭐 10대, 20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방학에 상당히 좀 많이 뭐 치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제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매출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뭐 이러한 뭐 계절적인 요인, 시즌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게임에 만약에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업체다라고 하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기반으로 한 업체다라고 하면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거고요. 반대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 기초로 둔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했던 업체가 뭐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뭐 저작권이다라고 해서 IP라고 하는데, 그래서 IP 게임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과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 자회사 등으로 이 IP들을 연결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만 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게임에 대한 부분이 뭐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만 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리고 또 강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업종 중에 네 가지 업종 중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제일 강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종 말고도 이제 곁들연 종목들이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이 네 업종만 이제 잘 들쳐 보시더라고 해도 수익을 확실히 좀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도 내년에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가 내일은 아마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방송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